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돈이 되는 뉴스를 분석하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내용의 반응이 조금 괜찮으면 조금 이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신다고 한다면 향후에도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지금은 한 번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어떤 하나의 좀 중요한 경제적으로 도움이 직접적으로 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뉴스들을 분석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한 번씩 가져볼까 합니다. 도움 나중에 다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무역 전쟁에 대해서 배경부터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오늘 현재까지도 지금 계속 이제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일단 이 미중 무역 분쟁이 나타나게 된, 시작되게 된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거의 답은 다 나오겠죠. 어느 정도는. 자, 첫 번째 미중 무역 분쟁 또는 무역 전쟁, 무역 협상, 뭐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원인은 미국의 중국 견제를 하는 데 있습니다. 사실 2015년부터 시작해서 중국에서 이제 시진핑 주석에 의해 가지고 중국제조 2025가 발표가 됐었죠. 일명 중국 굴기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겁니다. 이 인원과 돈으로 때려 부어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세계적인 수준까지 올리는, 이 중국 굴기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축구, 야구 이런 건데, 그 외에는 거의 웬만한 부분에서는 굉장한 속도로 앞서가 있는 이 국가나 단체들을 위협을 많이 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미국도 이대로 놔뒀다가는 중국으로부터, 지금 현재도 G2로 인정받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놔뒀다가는 나중에 따라잡힐 수 있겠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과거 냉전 시대의 스푸트니크 사건의 충격을 또 한 번 받을 수 있겠다라는 아마 판단이 들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만큼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초당적으로 협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정치인들과 상당히 많이 다른 부분이죠. 한편으로 탄핵을 진행하면서도 협력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협력을 해주는 이런 부분은 참 부럽습니다. 우리나라 정치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들은 좀 배우셨으면 참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중국의 제조 2025가 뭐냐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그냥 큰 것만 보면 반도체, 바이오, 전기차, 항공우주, 로켓 등의 10개 정도의 분야에서 2025년까지 대표 기업을 육성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대표 기업을 육성한다는 얘기는 세계적인 기업을 육성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나 그리고 현재의 어떤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등을 따졌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두 번째는 뭐니 해도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에 있습니다. 이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대선 공약이기도 했었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 이 대선 공약을 가장 잘 지키고 있는, 제일 많이 지키고 있는 대통령 중에 한 명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대선 공약을 지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국의 무역 적자, 만성적인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그리고 미국의 일자리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실업률 계속해서 떨어져 가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상 최대의 이 일자리 증가, 최소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현재 미국 경제는 나름대로 튼튼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 무역 전쟁 때문에 발생하는 이후의 상황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현재 상태에서 미국 경제는 괜찮죠. 상당히 좋습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자, 트럼프의 이 보호무역에서의 핵심이 뭐냐?
지금 오늘까지도 지금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고,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지금 오늘 낮에도 그렇고 저녁 무렵에도 그렇고 지금 이 시간 무렵까지도 뉴스들이 막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문제, 그리고 강제 기술 이전 문제, 뭐 보조금 지급 문제,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끔 법제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해야 될 것이고, 강제 기술 이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들을 못하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걸 법제화를 요구하다 보니까 지난 직전 협상에서 결렬이 됐었던 거죠. 이 부분이 지금까지도 가장 큰 이슈입니다. 오늘 이번 협상에서 이 부분이 안 건드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중국으로서도 양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그 부분은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이 보호무역주의는 아시다시피 동맹국들에게조차도 매몰차게 요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미국이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적자를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를 해왔던 이 큰형님 리더십이 상당히 많이 지금 훼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트럼프 시대에 들어와서 최근 들어서 터키, 어제부터였죠. 이제 발생했던 터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도 과거 미국에서 반대를 했던 그 정도의 반대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다른 나라들이 감히 이게 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인데, 터키 입장에서는 미국 손 떼라, 뭐 시끄럽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큰형님 리더십은 상당히 많이 훼손됐다라는 부분을 그쪽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미중 무역 분쟁 또는 무역 전쟁의 그 과정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시작을 했던 게 미국에서 이제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 25%의 이 보복 관세. 이 부분이 이제 이 중국으로부터 어느 정도 이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협상을 할 때 미리 이걸 미국의 적자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걸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15년부터 사실은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제가 요거 꺼놓은 건 2018년도 거부터만 지금 내놨습니다. 너무 길고 많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돼 있었는데, 중간에 가다가 금년 5월 들어와가지고 무역협상이 결렬되면서 상당히 뭐 주식시장이라든지 채권시장 이런 쪽에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었죠,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이제 5월달 이후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가, 미중 무역 분쟁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화해의 문제를 걸고 넘어가기 시작을 했었고요. 물론 작년부터 화해의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뭐 돼지고기 구매 취소도 했었고, 그 다음에 콩도 지금 현재 보면 미국산 콩을 수입을 하다가 브라질산 콩을 지금 작년부터 수입을 하고 있죠, 상당히 많이. 그 바람에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 콩 재배할 곳이 없어가지고 셀바스 지금 밀고 한다라고 해서 지금 그것 때문에 또 환경 문제로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다 아시겠지만, 기억이 나시겠지만, 지난 6월 달에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휴전을 하기로 합의를 했었죠. 90일간 다시 협상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휴전이 결국은 파기가 됐습니다. 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지적재산권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 강제기술 이전 문제라든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났습니다. 네, 강제기술 이전 문제라든지 보조금 지급 문제라든지 이걸 법제화하라고 했다라는 그 부분에서 굴욕적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 제2의 난징조약, 아편전쟁 이후에 정말 굴욕적으로 맺었었던 이 아편전쟁 이후에 맺었던 난징조약과 같은 제2의 난징조약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양보를 할 수 없음을 비췄습니다. 그렇게 하자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3천억 달러에 대해서 10%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 뒤에 뭐 25%까지 일부는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었고, 이렇게 되면서 무역 전쟁이 굉장히 격렬해지는 상황으로 움직여 왔다가 최근 들어와가지고 1,400억
천억 달러에 대해서는 10월 15일부터,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15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이제 한 발짝 조금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리고 이제 어제 들어와가지고, 오늘 들어와가지고 나온 이제 소식들이, 제가 이게 미리 만들어 놨던 거라 가지고 오늘 내용이 지금 거의 들어가 있지가 않은데, 이게 오늘 조금 전에 나왔던 내용을 보게 되면, 중국 쪽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 자본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제한을 철폐하는 미국 측의 어느 정도의 이 요구를 들어주는 이런 내용들이 조금 전에 발표가 됐어요. 조금 전에 발표가 돼가지고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뒤 이제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화웨이 제재 조치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들로 점점 확대가 됐었죠. 오늘까지도, 어제까지도 계속 그런 문제들이 계속 확장돼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기술, 통신, 환율 분야까지로 계속 확대가 됐었고, 또 하나가 굉장히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미국이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을 했죠.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인정함과 동시에 무기 판매를 승인을 하게 됐죠. 이렇게 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일국 양제의 원칙이 깨졌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중국에서는 정말 이제 양보할 수 없는, 이게 일국 양제가 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대만 문제만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홍콩 사태까지도 걸려 있죠. 그리고 홍콩만 있는 게 아니죠. 중국은 5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족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5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근에 문제가 됐던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의 미국의 개입, 그 부분 같은 경우도, 그걸 만약에 걔네들의 독립을 인정을 해주게 된다면 중국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이 55개가 다 쪼개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막아야 되는 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사실은 양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국 양제를 결국 나중에는 어느 정도 서로 이 지금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지금 건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이 혼자서 싸우기는 쉽지 않을 텐데, 일국 양제를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포기하지는 않을 거고, 대신 어느 정도의 중간에서 타협점을 만들어낼 거예요. 분명히 만들어낼 텐데, 지금은 어쨌든 이 무역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일단 미국과 중국 간에는 무역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게 트럼프 때문에 일어났든 미국 때문에 일어났든 중국 때문에 일어났든 그걸 떠나서 현재 상태에서 이 무역전쟁은 한 1년 반 이상을 끌어오면서 더욱더 격화가 되고 있고 더욱 심각한 상태까지 흘러가 있다는 겁니다. 많이 뉴스에서 보셨겠습니다만은 세계의 경기 침체, 엊그저께 IMF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세계의 경제 성장률을 또 이동시켰죠. 하향시켰습니다. 이 경기 침체가 상당히 우려가 된다라고 했던 부분인데, 제가 아마 이 주식과 관련해 가지고 과거에 올려드렸던 부분을 보시게 되면 아마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얼마 안 보셨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사실 중요한 내용들이었는데 이 안에 그 힌트들이 다 들어 있었는데 얼마 안 보셨어요, 이 부분을. 근데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도움은 분명히 되실 겁니다. 이게 지금은 지나간 내용이지만 트럼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모든 거의 원인이 트럼프이기 때문에 그 트럼프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에 어느 정도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시게 되면 도움이 좀 되실 거고, 이 경기 침체와 관련된 부분도, 세계 경기 침체와 관련된 부분, 지금 금리 인하를 하니, FED에서 금리 인하를 하니 많이 하는 이 부분들, 모든 것들이 전부 트럼프의 계산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의 계산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8월 아마 하순경부터 주식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거 없다, 최소한 연말까지는 괜찮게 움직일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도 이게 트럼프가 만들어낸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의 성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전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 그 다음에 이 미중 간의 어떤 무역 분쟁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수출 물량이 제일 많은데 미국도 문제고 중국도 문제고 전 세계 경제도 문제고 이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내려앉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북미가 아니고요. 이번 미중 무역 협상에서는 아마 최소한의 합의, 제가 이걸 8월 달에 아마 어정쩡한 합의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어정쩡한 합의가 나올 것이다. 8월 달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 쓰는 표현으로는 스몰 딜이죠, 소위. 이 스몰 딜을 이끌어내면서 1달러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돼봐야 알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 측도 이 그냥 양보가 안 되는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해법이 좀 더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번에는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트럼프 자신 또는 미국의 유불리에 따라서 내년 선거에도 그리고 선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이번 협상으로 1달락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년이든 후년이든 그 다음 해든 계속해서 이 문제는 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극도로 안 좋은 상황을 만들면서 경제 침체를 우려하게 만들었다가 그 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180도 바꿔가지고 경제를 다시 살리는 주식시장 같은 경우 그렇게 살려내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아마도. 자, 트럼프의 입장을 한번 보게 되면 이 무역분쟁 협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트럼프는 말로는 세상을 거의 멸망시킬 정도까지도 얘기를 과거에 했는데 실제로는 최근의 움직임들을 놓고 봤었을 때는 실제 막상 전쟁의 상황 직전까지 몰리게 되면 그 몇 분 안에까지 몰리게 되면 이 실전에서의 치열한 전쟁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게 벌써 몇 차례 정도 나왔습니다. 예, 그렇다라는 얘기는 진짜 어지간하지 않으면 정말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미국과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이 모든 건 협상 직전에 상대 나라에게 어떤 또 이 펀치를 날리면서 선제 공격을 먼저 항상 하고 협상을 하는 스타일이죠. 그런 거 모두 다가 협상 과정의 일부라는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절대로 미국 경제의 붕괴를 가져다 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전에 그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현실주의자입니다. 국제관계에 있어서 매우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힘의 논리를 크게 강조하는 국제관계에서 힘의 논리를 크게 강조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힘으로 밀어붙인다라는 거지 그 힘이 만약에 부족하다고 판단이 들면 철저하게 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붕괴는 나타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리게 되면 결국 합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그 상황까지 거의 왔습니다. 더군다나 내년 대선까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번에는. 중국의 입장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중국의 입장을 보게 되면 시진핑의 권위가 곧 정부 유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니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근데 요번에 이 무역 전쟁 과정에서 많이 건드렸죠. 훼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좀 많이 삐진 상태고요. 중국 입장에서 6%의 경제 성장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미국에 강하게만 나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개방성의 강화로 인해 가지고 외국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커진 상황에서 너무 강경하게 협상을 결렬시키게 되면 이거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스몰 딜은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스몰 딜 이후에 나오는 경제 상황들도 그렇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단기적으로는 눌릴 수도 있고 힘든 과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모든 작품들이 다 트럼프의 작품입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결국은 제 궤도를 찾아갈 걸로 봅니다. 약간 덜컹거리면서 돌아가겠지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